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오늘 정말 코스피한테 수고했다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1800을 일단은 보여줘서 고맙다는 얘기도 전하고 싶고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1800을 1806까지 보여주는 코스피가 지금 조금 내려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1803포인트입니다. 어제 모든 빅 이벤트를 다 끝내고 뉴욕 증시가 딱 오른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코스피도 역시 이때다 하고 1800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리는 인상 포인트를 놓쳤다라는 실기 얘기가 나오지만 코스피는 제대로 타이밍을 잡은 모습입니다. 현재 지수와 수급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네, 지금 1804포인트까지 어제 종가 대비 20포인트 이상이나 오르고 있는 코스피이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 뛰어서 484포인트.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2,000계약 이상 아침부터 지금 한 40여 분 정도도 채 안 됐는데요. 사주면서 프로그램 쪽의 물량이 무려 1,200억 이상이나 들어오고 있는 것이 1,800을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오늘 프로그램 쪽의 매수율을 크게 기록시키면서 1,800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역시 등한시할 수 없는 것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동반 순매수라고도 해야겠습니다. 기관 역시 투신권도 오늘 아침 오히려 1,800을 보니까 함께 뛰어드는 양상이고요. 개인들은 이 틈을 타 빠르게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테마적으로 오늘 먼저 보죠. 자, 제4 이동통신사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티전자, CNS 자산관리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좀 강한 쪽을 좀 본다면요. 콘덴서 관련해서 역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오늘 탄력 있게 움직여주고요. 정제 마진 개선 때문에 SOL, GS, SK에너지의 상승폭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업종별로 들어가서 거래소 내에서 한번 종목들 보죠. 오늘 역시 지수가 1800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강한 종목 역시 증권주라고 해야겠죠. 삼성증권 6만 원대 종목이 4% 급등, 미래에셋증권도 3%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주 끌어올리는 세력은 기관으로 보여지네요. 석유의복 쪽에 LG패션이 오늘 거의 한 5%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제 슬슬 실적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급등하고 있는 LG패션, 전반적으로 석유의복주들도 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네요. 자, 운수창고 쪽에 글로비스 역시 자동차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말이죠. 거의 2% 가까운 상승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대한항공도 다시 외국의 리포트 때문에 문매를 맞았다가 가격적인 메리트도 발생한 시점에서 오늘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은행 종목들도 어제 조금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었었는데요. 기업은행이 당장 2% 급등, 외환은행도 1.6% 상승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약한 쪽을 볼까요? 전 업종이 다 상승하고 있는데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역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보험 쪽이라 좀 안타깝습니다. 어제 좀 약했던 것이 가장 많이 튀어올라주면 좋을 텐데요. 삼성화재가 1%가량 상승하고 있을 뿐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약세입니다. 동부화재, LIG 손해보험 오늘 1800 봐도 내 종목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보험주 쪽에 매집을 하신 분들 중에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지금 업종지수도 일단 마이너스로 조금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음식료 쪽도 상대적으로 탄력은 좀 덜합니다. 오리온이 한 1% 가까이 오르고 있을 뿐인데요. 철강금속도 플러스를 내고 있긴 합니다. 아주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현대제철, 고려아연, 포스코 모두 다 강보합 쪽이고요. 오늘 아이폰 4G가 처음으로 개통이 됐죠. 1호자 얼굴도 공개가 된 모습인데요. 오늘 KT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급 특징주 한번 살펴보고요. 전략을 좀 더 세밀하게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무님 상승 기조로 전환됐다 하셨었는데 오늘 드디어 1800을 밟아보네요. 네,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상승 기조 전선에는 변함이 없고 결국 금주에 1800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장에서 가볍게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자,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니까 가을을 예측하는 비라고 할 수 있나요? 비가 초록초록 내리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많은 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네. 이제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가 완전한 가을을 느끼게 하고 있는데요. 이 비가 그치면 이제 가을로 본격적으로 들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식시장도 지난 8월달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자, 어제 쿼드러플 위칭 데이를 무사히 넘긴 증시가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하는 말씀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기조가 상승 기조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종목 찾으려고 주도주 찾으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업종 대표들 중심으로 해서 편안하게 매수할 종목이 너무나 많다 하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금주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네.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아주 그 투자자들, 그 종목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 고점 대비 막 30%, 40% 하락한 종목에 약간 좋지 않은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근데 그것 또한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고의는 아닐 테지요.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하락한 이후의 리포트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오히려 투자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리포트가 나온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정도 며칠 지나고 나서 주가가 강한 반등을 주는 종목군들이 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불문율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가장 강력한 재료는 외국인의 매수, 뭐 기관, 연기금의 매수 아닙니다. 일단 싸다는 인식이 든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재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국내 시장에서 보면은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저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종목군들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저가 벌이고 있는 종목 중에서 대다수의 종목은 아니라 할지라도 업종 대표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들은 틀림없이 그 시점이 바닥 국면일 가능성이 크고 또한 기조 자체가 상승 기조로 돌아섰다면 그렇죠. 맞추기를 해야죠. 간격을 맞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도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종목군들도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일 날은 뭐죠? 오전장에 강하게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장 들어서는 주말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한번 이익 실현하고 편안하게 다음 주로 넘어가자 하는 이런 심리적인 마인드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20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제 못 산 거를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나는 사고 싶었는데 나 주식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사장님 사모님 좀 참아보시죠. 내일 사시죠. 이렇게 해서 못 사셨던 분들이 아쉬움은 더 클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버리시고요. 오늘 오전장은 너무 강하게 출발하고 있으니까 오늘 오후장에 사겠다는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후장에도 강세가 지속된다면 다음 주 초에 산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러면 오늘은 또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러면 오늘 고점에서 한번 팔았다가 오후장에 다음 주 초에 다시 사면 좋지 않겠느냐? 이건 너무 근시적인 안목이십니다. 그래서 조정은 매수의 전략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은 꾸준히 밀고 간다는 그런 전략으로 오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지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을 했지만 고점 대비 밀리는 조금 확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대비 밀린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경제지표의 호조 속에서 상승 출발했다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국 시장도 그쵸? 1차 상승의 눌림목의 과정이다. 너무나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눌림목은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본다면 이거는 매수의 전략으로 임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유럽 증시를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자, 금주 투자자들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을 공포로 몰아놨던 원흉이 뭡니까? 유럽입니다. 그죠? 재정위기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 그런 소식과 함께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을 강타했는데 유럽 증시 한번 볼까요? 그 악재의 원흉이었던 유럽 증시는 어때요? 이게 지금 독일 닥스 지수거든요. 독일 지수 시장인데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뭐 재정위기가 있다 하는 것들은 이런 거는 오히려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다. 결과적으로 보니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 물론 유럽의 금융위기, 재정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선행지표입니다. 지금까지 이 자료를 어제와 오늘 현재까지 자료를 반영하는 것이나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면 유럽의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이미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가의 반영은 이미 상당폭 반영됐다고 시장 참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유럽 증시도 보십시오. 이틀 조정받고 다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젯밤에 끝났죠? 어젯밤에 끝난 유럽 증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 증시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국 증시도 한번 더 볼까요? 영국 증시는 말씀드렸습니다. 직전 고점을 가볍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이정표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연중 최고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달부터 4개월간의 기나긴 침체 국면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 탄력들을 보여주면서 그 고개를 딱 내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국내 시장도 지난 주초에 그렇죠. 주초에 종가상으로는 2년 3개월 만에 종가상으로는 신고가 행진을 벌였죠. 그러나 이제 장중 고점마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지난 8월 5일 날 1797포인트 윤활이었습니다. 윤활이 장중으로 친다면 최고점이었는데 오늘 현재 1807포인트 6포인트 1806.59네요. 네. 네. 그 신고가.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려할 필요 없다. 이미 지난 일주일간의 직전 고점대의 물량을 소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루 이틀 조정이나 장중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 내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서 궁금한 것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걸 겁니다. 그죠? 예. 빠질 때는 주가가 어디까지 빠지겠습니까? 상승할 때는 어디까지 상승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그거. 예. 네.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할 거라고 맞춘다면은 저는 아마 이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네. 어디 제가 가고 싶은 몰디브에 가가지고 그냥 휴양을 즐기면서, 그죠? 국제전화로 야 주식 사시오 파시오 만약에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예. 근데 그거는 저희 능력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접근 불가항력 구역입니다. 네. 그건 알 수가 없고요. 예.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상승하겠습니까? 그거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고 꺾이는 신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정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도 얄팍한 생각으로 한번 때려줬다가 다시 사야겠다. 그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사서 꾸준하게 모으는 그런 때가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오른다 싶은 날에 팔고 또 조금 빠졌을 때 사야지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제 정말 D-Day였었는데 D-Day 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어제도 장중 내내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막판에 그렇죠.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지난주도 어제장 이후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국내 투신권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저 친구들 참 너무한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근데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예, 절대 연속적으로 팔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가 상승의 견인차는 기관과 외국인인데 그중에서도 투신권이 또 오늘 연기금보다 훨씬 더 많은 매수세를 유입시키면서 장을 또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네. 어제 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그동안 낙폭 과대됐던 삼성전자를 394억 원, 포스코, LG화학, 현대모비스, GS를 매수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수하면서 어제 만기일 날 4마리 마녀를 잠재우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 투자가들도 동참을 했죠. 현대제철을 필두로 해서 LG디스플레이, 코덱스 200, 대한항공, 롯데쇼핑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서 모처럼 들어온 게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는 눈에 좀 두드러진 게 있네요. 코덱스 200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저런 종목도 있느냐 하는 궁금증이 이르실 겁니다. 네. 이거는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 200,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 시장 종목 중에서 200개 종목을 산출한 지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라고. 네. 그게 이제 선물 시장과 연결되는 기초 지표가 되는 건데 이거는 ETF라고 상장 지수 연계 펀드입니다. 그 펀드가 종목처럼 상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 ETF 펀드 코덱스 200을 사고 파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면 코덱스 200을 매수하시면 되겠고 주가가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매도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와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펀드가 종목으로 상장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것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많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어제장에서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매수 상위 종목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은 실리콘웍스를 113억 원 샀네요. 주성엔지니어링, 멜파스, 인프라웨어, ABLCS를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는 네오이즈 게임즈, 포스코 ICT, SFA, LNF, 루멘스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그룹사 계열 주식과 그리고 개별 종목 중에서도 역시 실적 호조가 발표된, 그러니까 충분히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 전략을 펼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정말 상승 기조로 전환이 됐을 때는 싸다는 이유만으로도 갈 수 있는 장이다. 그것도 이제 큰 상승 기조로 전환됐다는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싸다라는 이유로만 가기도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또 사주면 물론 당연히 가는 장이기도 하겠는데요. 이런 네. 분위기 속에서는 참 종목 고르기도 어렵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든 집으면 갈긴 갈 것 같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집은 게 좀 다른 말들보다 더 빨리 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추석 전까지는 오히려 중소형주가 수익률 게임에서 더 나올 수 있다 라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아몰레드주 같은 몇몇 종목들, 특정 종목 이름까지 한번 전해 들어봤었는데, 대형주가 조금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중소형주가 추석 이전까지나마 뭐 당분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주겠습니까? 제가 주식시장에서 이 전문가 활동, 애널리스트를 포함해서 방송 활동을 포함해서 한 20년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내 증시 1000포인트 갔다가 500포인트, 다시 1000포인트 갔다가 500포인트 나는 그런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네. 그때부터 제가 저하고 연계돼서 하시는 고객분이 아직까지 주식시장에 살아남아서 충분히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한번 제가 언제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역시 대형 우량주를 하시는 분들이 IMF 때도 견디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라면 저는 개별주보다는 대형주를 권하고 싶고요. 물론 단기적인 수익률은 개별주가 훨씬 더 좋습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수익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개별주들은 철저하게 단기 매매입니다. 확인하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기 전에 나는 그만 먹겠다 하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기본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또 하나, 대형주는 설사 내가 산 가격에서 밀리면서 소위 말해서 물렸다 하더라도, 손해보고 있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시면 충분히 살아납니다. 그러나 네. 개별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한다, 예를 들자면 100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개별주의 투자는 300만 원 이내로 줄이셔야 됩니다. 30% 이내. 아무리 경험이 많은 투자자 하더라도 50%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투자 성향과 자금의 성격, 그리고 주식시장을 보는 지식 수준, 이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서 네. 나는 초보 투자자다. 그리고 내가 주식시장이 열리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투자를 하려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을 하면서 투자를 네. 한다. 아니면 주부께서 그냥 장기적인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런 분이라면 더욱더 개별 종목의 투자는 아주 비중을 좀 줄여나가서 네.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지수가 상승 기조하에서는 절대적으로 대형주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루하루는 그렇죠, 크게 수익이 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뜯듯이 결과적으로는 대형주에 집중하시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더 월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위 뚫을 만한 종목 좀 가르쳐 주시죠. 네. 제가 상승기조에서는 제가 그렇게 종목을 많이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가는 종목 계속 편성하는 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격적으로나 그리고 시점에서 좀 부담이 없는 종목을 두 종목 선정해 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네요. 자, 첫 번째는 코롱입니다. 예, 뭐 코롱그룹의 지수사 설명드려서 많이 드렸습니다. CJ라든지 LS라든지 GS라든지 이런 선도하는 그 지주사들이
너무 과열권에 진입해서 부담 느낄 때 그 밑에서 뭐 SK라든지 제가 코오롱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코오롱 괜찮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미 주체 매수하셨던 분들은 오늘도 눌림 모으려고 매수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34,000원대부터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지수가 상승하고 있죠. 36,000원을 돌파하고 있는데 36,000원 이하 35,500원대에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트도 나오고 있죠.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아주 강력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뭐 차트상으로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대우증권입니다. 예, 증권주 하면 역시 대장주가 대우증권이죠. 네. 제가 다니고 있는 한맥투자증권을 대장주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렇게는 뭐 말씀 못 드리겠고요. 역시 국내 증권사 하면은 그 리테일 부분에서는 선두주자를 차지하고 있죠. 국내 대표 금융투자회사죠. 특히 산업은행으로 그렇죠. 인수가 됨에 따라 이제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더군다나 시장의 상승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들 금융주들 눈여겨보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1800포인트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가 상승해야 된다? 반도체하고 금융주가 상승해야 된다는 점 강조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18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10,000원 가까이 오르고 있고 그동안 침체 국면을 뱉던 LG전자, 하이닉스도 상승대에 합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증권주들도 네, 대우증권을 필두로 해서 삼성증권이 3% 이상의 큰 폭의 상승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우증권도 가격적으로 23,000원대, 22,000원대부터 말씀드렸는데 23,000원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현재 대우증권이 24,200원이네요. 네. 900원이나 올랐습니다. 지금 추격 매수할 필요 없이 24,000원 이하권대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 전략 펼치시기 바라고요. 오늘 금요일에 한 점, 아침 쇼가 갭 상승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어떻게 한다? 네, 오전장은 좀 쉬시고요. 예. 오후장에 매수한다는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요. 또 내일 주말 앞둔 시점에서 오늘 비 오는 금요일날 주변 지인분들께 그리고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께 장미 한 송이를 선물하는 그런 금요일 오후였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요. 이재원 사모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라디오 듣는 것 같아서 그냥 빠져들다가 저도 진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신줄을 좀 잡고,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전략 들어봤고요. 요 앞서서 대우증권하고 코롱까지 매수 관점을 조금 눌렸을 때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었죠.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하고는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네. 자, 계속해서 지금 지수를 보면요, 1804포인트, 1800에서 쉬 내려올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견고해 보이는 것이 수급만 봐도 그러한데요. 자, 계속해서 특징주 조금 더 살을 한번 채워볼까요?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이준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증시에 얼굴을 내민 그런 종목도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일단 증권주 분위기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마침내 증시가 1800선 등정에 성공하면서 증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권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 오른 증권사를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현대증권,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대형사들은 물론 중소형 증권사들까지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개임 대장주인 NC소프트도 강세인데요. 벌써 사흘째 오르며 결국 신고가를 넘어섰습니다. HSBC증권은 오늘 보고서에서 중국 시장 확대와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한국 게임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그중에서 NC소프트를 으뜸으로 꼽았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첫 발을 내디딘 시젠과 와이솔은 부진한 모습입니다. 두 업체 모두 공모가보다 10% 낮게 시초가를 형성했는데요. 현재 오르고 있긴 하지만 시초가가 너무 낮아 오늘 당장 공모가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시젠은 분자 진단 업체로 유전자 증폭 방법을 원천 기술로 갖고 있고 와이솔은 휴대폰 무선 주파수 부품인 소우 필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요. 오늘 새내기 주들 1800하고 상관없이 분위기가 조금 우울하게 됐네요. 그리고 NC소프트 신고가 내고 있다 얘기를 들었고 1800 넘으면서 증권주 너나 할 것 없이 안 오르는 종목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도 1800 지금 PD님은 지수를 한번 보여주셔야겠는데요. 1808포인트입니다. 1806까지 올라왔었다가요. 지금 1800 좀 전에 아주 8까지 찍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러다가 오늘 1810도 장중
중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뭘 사면 좋을지, 지수는 나랑 별 상관이 없는데 사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텐데요. 1800을 넘기고 난 시점에 어떤 쪽으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빅 이벤트가 끝난 시점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죠. 이준희 기자. 네, 요즘 증시를 보면 정말 중국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금융통화위원회 발표 이후 국내 증권사들의 눈은 일제히 중국에 쏠렸는데요. 현대증권은 금통이라는 국내 증시의 빅 이벤트가 종료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중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상해 종합지수가 하락하기는 했지만 기술적인 반등이 예상되고 여러 거시지표도 긍정적이라는 것인데요. 3, 4분기를 정점으로 물가도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금통위를 넘긴 이후에는 위안화 절상 등을 고려해 유망 종목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아 원화 강세 시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위안화 절상 시 중국 내수 확대 수혜가 예상되는 음식료 등의 내수 관련주와 중국과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철강, 화학, 조선 등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하나대투증권은 구체적인 업종으로 중국 내수 관련주를 꼽았습니다.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필수 소비재 판매 기업들의 수익률이 코스피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베이직하우스와 아모레퍼시픽, 오리온, CJ오쇼핑, 롯데쇼핑 등이 수혜가 예상되는 중국 내수 관련주라고 언급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중국이 철강 생산을 줄일 것으로 예상돼 이것이 국내 철강 업체들에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절감 목표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경우 올해 남은 석 달 동안 생산량을 무려 절반이나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급이 줄면 중국 내 철강 가격은 오르게 되고 국내 철강 업체가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요. 자, 일단 중국 내수 소비주 얘기, 아모레퍼시픽, 베이직하우스, 오리온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번 들어봤고요. 위안화 절상된다면 엔고처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하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수출주 관련해서 또 조금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고, 얼마 전에 이미 호재성 뉴스가 됐었죠. 중국의 철강 감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또한 반사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철강 섹터도 조금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중국 쪽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1800 넘긴 다음에 해답은 중국 쪽 어둠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다는 리포트 요약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이준희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통하였느냐 투자 해우소 코너.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혹은 들고 있는데 고민거리인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지금부터 가지려고 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아주 손쉽게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번호 고지를 지금 드릴 텐데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이 번호입니다. 지역번호 02 필요하신 분들은 눌러주시고요.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다음 카페 주식114에서 정양환 시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지수는 1807, 기분은 좋은데요. 내 종목은 그렇지 못해서 오늘 어째 기분이 좀 우울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번호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기로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볼까요? 한라건설하고 네. 다음. 다음이라는 종목하고 한라건설 저희가 먼저 봐드릴까요? 예. 얼마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실어 놓으셨는지요? 그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38,000원, 28,000원.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는군요. 예. 언제쯤 10%예. 네? 10%고. 비중은 많지 않으시고 혹시 예. 몇 년도인지는 기억하십니까? 나 처음이라가 그때 사놓고 하도 막 자꾸 내려가고 막 그냥 나 나빴어요. 네. 그냥 두셨는데 이게 엄청 올라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냥 두셨는데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 이거를 뭐 팔아야 되는 동, 놔둬야 되는 동. 그때 이거 사실 때는 그냥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사신 겁니까? 테리 보고 테리비 이거 좋다 해가지고 샀거든요. 네, 그래요. 28,000원인 듯 싶습니다. 일단 38,000원보다도 28,000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2008년도 정도면 최고가 28,000원 이렇게 제 차트상엔 좀 보이는데요. 28,000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13,000원대니까 반토막보다도 더 싸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런 거와 뭐 집을 준다 하는 게 있대야. 네. 나는 이게 처음이라 가지고 잘 모르는데.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께서 조금 더 아마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실 테고, 그래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 재차 또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한라건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죠. 예. 네, 뭐 한라건설은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지금은 이제 박스권인데요. 28,000원 보입니다. 그래서 28,000원 네. 보이고요. 지금 이제 한라건설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 또 아파트형 공장, 그리고 저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를 좀 짓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지금 한라건설은 28,000원까지 가기에는 사실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00원까지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당분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내년까지 기다려도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만약에 목표가를 잡으시면은 지금 이제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 사실 목표가를 한 19,000원 정도 선에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왜인가 하면은 19,000원 선에서 얼마 전에 한 3월, 4월경에 18,000원 선을 넘어서 19,000원 선을 터치를 못했는데요. 네.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최고 시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어차피 나는 종목 지금 손절가를 드려도 크게 의미도 없고요. 지금 가격대는 사실 뭐 손절가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19,000원을 보시고 19,00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은 한 22,000원, 23,000원까지 보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23,000원까지 오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한라건설 28,000원에 사신 것 같다, 역시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19,000원까지만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9,000원에서 힘이 좋고 잘 가는데 19,000원에서 나오실 이유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패턴으로 봤을 때 18,000원대도 굉장히 힘겨웠었고 19,000원대 터치를 얼마 전에 못한 경험이 있는데 한번 터치를 하는 것까지 목표로 삼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 좀 안타깝지만 19,000원 정도만 한번 오르기까지 기다려본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한라건설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아까 다음도 얘기를 하셨었죠? 예, 그런데 그게 한 몇 달 걸리겠어요. 아, 예. 지금 한라건설 같은 경우는 몇 달을 보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종목은 내년까지 보시면서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수가가 28,000원인데 지금 13,000원대 거래가 되었으니까 만약에 오른다면은 거의 한 2배 정도 올라야 되겠죠. 100% 이상 올라야지만이 이 종목이 뭐 본전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실은 100% 오른다는 게 사실은 기다려도 100%, 물론 뭐 작은 종목들은 뭐 한 6개월 만에 100% 오르지만은 건설주의 어떤 특성상 100% 오르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기간은 또 올해는 넘겨야 또 뭐 19,000원대까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무 빨리 19,000원 보려고 하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다음도 이어서 봐드릴 텐데, 다음은 언제쯤 사셨는지 요거는 기억하고 계신지요? 다음은 한 3개월 됐어요. 아, 그럼 가격이? 38,000원. 아니다, 83,000원. 예, 예. 다음이 38,000원이면 제가 바로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83,000원에, 이거는 역시 10%이신가요? 아니, 테리 보고 샀어요. 네네네. 그래요. 텔레비전을 보고 그냥 좀 네. 역시 괜찮은 것 같아 사셨다고 하셨는데, 비중을 좀 알려주세요. 이건 20%예요. 20%. 그래요. 지금 67,000원 정도 좀 하락했는데, 그래도 목소리가 밝으셔서요. 저희도 한번 긍정적으로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음은 뭐 우리나라 포털 업체 2위 업체죠. NHN 다음으로 다음이 지금 있는데요. 사실은 다음은 최근에 제가 보면은 NHN의 어떤 주가에 대한 어떤 빠지는 바람에 급락을 좀 했는데요. 네. 자, 이렇습니다. 지금은 저점입니다. 다음은. 그리고 거의 지금 대상바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너무 팔아서요. 네, 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지만은 아무래도 또 포트폴리오에 또 한 번 더 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앞으로 지금 뭐 외국인들이 거의 뭐 한 달 이상째 지금 팔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기관들도 사다가 결국은 매도로 돌아섰는데요. 예.
그래서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은 거의 뭐 바닥권이라고 보시고 다시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 흐름이 사실 오늘 좀 좋거든요. 네. 그래도 사실 오늘 다음은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어느 정도 외국인이 물량 소화가 되고 나면은 다시 한번 반등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청장님의 매수가는 83,000원대라면 사실은 고점이죠. 네. 그래서 83,000원대까지 오르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75,000원 돌파가 사실 관건입니다. 네. 75,000원을 돌파한다면은 8만원대 보시고 8만원대 보시고 그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거의 고점 부분이죠. 거의 네. 83,000원대 부분인데요. 지금 원래 87,000원까지 정도 찍었거든요. 그래서 네. 87,600까지 찍었는데 이 종목은 만약에 8만원 돌파한다면은 87,600 전고점도 돌파할 것이다.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다음이 조금 가려면은 특별한 어떤 그 시장성에서 어떤 그 지금 포털업체의 어떤 그 매출제 매도가 좀 멈춰진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다음 한 8만 원까지 일단 보기 위해선 75,000원부터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뭐 바닥권이긴 한데 아마 매수세가 어떤 식으로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다시 컴백이 있을 것 같다. 여기서는 더 안 빠질 텐데 일단 75,000원, 그 다음 8만 원, 그 다음 87,000원까지 차곡차곡 조금 천천히 보는 관점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한라건설 다음 저희가 상담해 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또 다른 전화를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을 상담을 원하시는지요? 예, 코스닥의 이노와이어요. 예, 이노와이어 얼마에 사셨습니까? 15,500원에, 네. 예, 프리페이지가 30%입니다. 아, 30% 비중으로 15,500원 정도. 오늘 약간 이제 손실 구간이시긴 한데, 얼마 전에 17,000원까지 갔었고, 이게 이제 화제 중심에 있는 4이통주 중에 있는 뭐 계측 장비하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예. 예. 그럼 얼마 전 여보세요? 최근에, 네. 그, 회사 재무 구조하고, 네. 앞으로 주가 전망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테마로 얽혀있는 그런 종목인데, 탄탄한지 회사의 내용도 궁금하다. 네, 1차적으로 회사로 본다면은, 펀더멘탈성은 아주 뭐 양호합니다, 이노와이는.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에서 보면은 한 49.5% 되니까, 지금 업종 평균이 보면은 18.29% 같으면 사실 좀 좋죠. 그리고 ROE도 보면은 17% 정도 되니까 아주 지금 뭐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부채 비율도 보면은 27.47%밖에 안 되니까 업종 평균이 68.13% 되니까 좋고 유보율도 보면은 1,580% 정도 되니까 사실 뭐 기업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이 종목은 지금 신고가 이후에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 구간을 거치는 중인데 사실은 조금 고점에 사셨는데요. 조정 구간을 좀 거치면은 좀 갈 것이다. 그러나 조정 구간이 13,500원을 이탈한다면은 또 하방 쪽에 힘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라왔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조금씩 수익 부분을 좀 챙기는 시는 쉽게 말하면은 이전에 잡았던 어떤 그 물량들이 나오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거래량이 줄고 있지만은 만약에 대량 거래량이 또 만약에 하방 쪽에 터진다면은 단기간에 13,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보시고 13,500원을 일단 손저가 잡으십시오. 손저가 잡으시고 목표가는 2만 원 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일단 물량 소화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거래가 많지 않은 가운데 음봉이 이어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말이죠. 요 종목 좀 조심해야 되는 가격은 꼭 사수해야 되는 가격은 13,50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만약에 좀 기대를 하신다면 2만 원 정도까지 이노와이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쭤보셨던 재무 구조는 튼튼하다고 그러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노와이어도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한번 이어서 받아보죠. 오늘은 좀 상담을 많이 해드리려고 저희가 욕심을 좀 부려보고 있는데 전화번호 고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02-3153-2611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방금 보셨듯이 전문가의 상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손쉽게 말이죠. 계속해서 세 번째 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별로 밝지 않으십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십니까? 그 ST 엔진. STX 엔진요? 예. 예. 얼마에 사셨고, 얼만큼 물량을 갖고 계십니까? 29,300원? 2만? 지금, 9,300원. 지금 방금 했어요, 방금. 네, 29,300원 STX 엔진을 좀 전에 샀다고 하셨어요. 네. 예. 네. 자, 그럼 좀 전에 이제 결정을 하셨는데 결국 매수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예.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종목을 매집을? 그게 앞으로 전망이 괜찮을란가 하고. 네. 얼마까지 갈 수 있나, 얼마에 또 매도를 해야 되나. 그러면 혹시 이거 다른 방송이나 방송을 참조하시고 이 종목을 매수하신 겁니까? 예. 아, 예. 방송 통해서 권유를 받고, 좀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오늘 막 샀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좀 갔으면 하시네요. 네, STX 엔진은 지금, 제가 이제 매매 동향을 보니까, 사실은 어제 양매수가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기관해서 양매수가 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괜찮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매수를 하셨다는데요. 매수했는 부분은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네. 그리고 신고가를 얼마 전에 신고가를 29,800원 터치를 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오늘 흐름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오후장에 매수세가 좀 붙는다면은 좋을 텐데, 사실은 지금 거래량 거리 나쁘지 않거든요. 오전 네. 거래량이요. 오전 거래량 나쁘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거래량이 만약에 오늘 거래량이 한 70만 주에서 80만 주만 터준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신고가를 좀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손절가를 잡으시고 매매하시면 좋고요. 이 종목은 일단은 27,000원을 손절가 잡으십시오. 잡으시고, 만약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종목이 좋더라도 매도세가 강해지면은 27,000원 이탈하면은 순간적으로도 26,000원 이하까지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27,000원까지 이탈한다면은 강한 흐름이 보인다면은 일단은 어떤 공매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참조하시면서 매매하시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요 32,000원을 드리겠습니다. 32,000원 선에서 1차적으로 3만원 돌파는 얼마 전에 28,600원이니까 한 3만원 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만원 선 돌파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35,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TX 엔진 29,300원에 사셨다라고 하셨는데 32,000원까지 일단 봐주시고요. 35,000원은 32,000원 돌파되면 가능하겠다. 27,000원을 꼭 손절 라인으로 잡아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거래가 좀 터지면 전에 가장 높았었던 이제 막 돌파가 될 것 같은 전고점도 오늘 뚫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네요. 전고점 뚫으면 곧바로 한 32,000원까지 짧게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매수하신 타이밍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또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회사도 잘 크고 있습니다. STX 엔진 저희가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상담해 드렸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마지막 전화 상담까지 저희가 끝을 냈습니다. 오늘 1,800 봐서 기분도 좋기도 한데요. 오늘 이렇게 해서 다음 카페 주식 114 정양원 시사부가도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오늘 도움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프로그램에서 2,000억 이상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의 선물을 장 열린 지 약 한 1시간 20분 정도 만에 4,000계약 가까이나 사주고 있습니다. 1,800을 보니까 바로 나오는 얘기가 또 이렇게 있네요. 올 연말에 IT가 좀 받쳐준다면 1,930 간다. 내년에는 내년 초반까지 본다면은 상반기까지 2,100포인트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글쎄요, 아직은 1,800선 이제 막 장중 돌파인데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감이 있는데요. 삼성증권 정도에서만 펀드 환매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고 다들 함께 좀 흥분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더 차분하게 내 종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수와 상관없이 고생하시는 분들 일단 오늘장 이렇게 상승 기운 잘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주말에 뉴욕에서 별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오늘 종가도 1,800 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